네, 반갑습니다. 김민재입니다.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철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 하나만 우리가 된다면 고조선이 되겠죠. 그런데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서는 여러 국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. 자, 왜 그런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철기라고 하는 이 시기가 시작이 된 거는 BC 5세기경에 이때 이제 철기가 시작이 됩니다. 하지만 BC 1세기가 되면 이때 이제 널리 보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본격적인 철기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 기간, 이 철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널리 보급되는 이 시기, 요 시기에 청동기는 의기화가 된다.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. 의기화, 제사도구로 변한다.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하시고. 자, 그러면 이제 철기라고 하는 게 5세기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, 철기의 가장 큰 장점, 메리트가 뭘까요? 철기의 가장 큰 장점이 과연 무엇인가?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청동은 어떤 거푸집이 있어서 거기다가 물론 끓는 점을 좀 높게 하기 위해서 숯 이런 걸 좀 이용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좀 청동을 만들었는데, 그걸 거푸집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녹인 걸 부어서 그걸 식으면 그게 청동이 되겠죠. 하지만 철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걸 뜨거운 불에다가 가열하고 난 다음에 그걸 꺼내가지고 막 죽어라 때리잖아, 맞죠? 그리고 난 다음에 물에다가 식히죠. 그리고 다시 또 꺼내가지고 또 불에다가 가열해가지고 그걸 또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철기는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철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제 무기와 바로 이제 농기구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데, 청동 농기구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. 청동 농기구는 없다. 요거는 없다. 요걸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,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동 농기구를 좀 한번 발견 한번 하고 싶다. 그럼 산에 올라가서 한번 파내세요. 그러면 우리나라 초, 중, 고, 대학교, 그 다음에 뭐 각종 사전에 있는 네이버까지 막 다 뜯어 고쳐 낼 겁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되는 게 없다. 기억을 좀 하죠. 무르다. 이런 것들이 좀 농기구에 쓰기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무기와 이 농기구, 이런 것들로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철기인데, 무기를 철제 농기구로 무기를 한번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철제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? 그렇죠. 요거는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농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, 그렇죠. 청동기에는 주로 나무나 돌 이런 걸로 농기구를 계속 썼습니다. 그러니까 신석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갈긴 하겠지만,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무겁죠. 그러니까 이때 철기에 농기구가 등장하게 되니까 농업 생산량이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된다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. 등장을 하게 된다. 이런 것들이 되는데,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서 뒤에 가서 이제 한번 좀 배우겠지만, 제일 위쪽에 있는 부여라든지, 그 다음에 여기 고구려라든지,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옥저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해, 그 다음에 이쪽 진한, 이쪽에 변한이라든지 이쪽에 마한, 이런 국가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.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 때문에 무기와 이런 농기구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옥동자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, 함경도가 옥저, 그 다음에 동해는 강원도 북부 지역, 그 다음에 진안은 경상북도 지역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, 경남 지역 이쪽일 때가 이제 변환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한 이런 지역이 나중에 이제 가서는 백제가 이쪽을 다 잡아먹게 되고요. 이쪽은 이제 가야 지역이 되겠죠. 그리고 이 진안 이쪽이 바로 신라. 그리고 동해와 옥저와 부여는 나중에 고구려에 다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철기 시대 때 내용인데, 철기는 철기 시대 때 또 발견된 것 중에서 창원에 다울이라고 하는, 경남 창원에 보면은 이제 다울이라고 하는 마을인데, 여기에 이제 붓이 발견됐어요. 붓. 그럼 붓은 얼굴에 막 분칠하고 이런 거 아니죠. 그러니까 이걸 했다는 말은 결국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, 자, 그리고 또 많은 유물들이 또 발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도전이라든지 오수전이라든지 단량전이라고 하는
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해서 이제 진나라 때까지 나름대로 사용이 되었던 그런 중국 화폐가 발견이 됐다 이 말이죠. 그럼 중국 화폐가 발견됐다는 말로 볼 때 해외여행 갔다 와서 기념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으로 여겨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이 이제 철기 시대 때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철기 얘기에서 마지막 얘기 하나만 좀 더 하고 이번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철기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청동기하고 철기 시대 중에서 언젠지 정확히 구분하기 힘든 게 좀 있습니다.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서 이제 암각화인데요. 바위에다가 이제 그림 같은 걸 좀 그린 거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보면은 반구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경상북도 고령에 가면은 이 고령 지역에 이제 알터라고 하는 바위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두 곳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특히 이제 고래라든지 아니면 각종 짐승들,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그려져 있고 여기는 특히 이제 태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크게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제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제 뭐 좀 이런 거 이제 고래 중에서 뭐 임신한 고래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태양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.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런 형태.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태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의 요 형태를 이런 식으로 좀 나타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고령 알터 바위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좀 제사터였을 것이다.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데 태양.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철기시대 무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널무덤이 있고 또 하나는 동무덤이 있는데 널무덤은 낙동강 유역에서 많이 좀 발견이 되고 있고요. 낙동강에서. 그 다음에 동무덤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 지역에서 많이 좀 발견이 되는 독이 뭔지 아시겠죠? 독. 그래서 항아리 같은 거 이런 데다가 넣어서 땅에 묻었다. 이런 것들과 함께 널무덤. 요게 관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무덤을 만들었다. 돌로 만드는 무덤은 청동기였고 널무덤과 동무덤은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다.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철기시대 본격적인 내용은 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큰 철기의 틀을 한번 잡았네요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